안녕하세요. 오달루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교육 없이 연세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공교육만으로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첫 번째, 제가 지금 이거 제 핸드폰에 용량이 없어가지고 편집 없이 그냥 바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알아서 잘 봐주셨으면 이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이렇게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긴 한데 전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을 하면 뭐 7살 때 이럴 때도 그냥 밖에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책을 베껴 쓰는 거 이런 것도 좋아했었고요. 그리고 그거를 책을 베껴 쓰니까 따로 받아쓰기나 이런 거를 막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맞춤법 같은 거를 되게 잘 알았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맞춤법은 초등학교 때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. 매일 이렇게 베껴 쓰니까 그 책에 나오는 맞춤법을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어렸을 때부터 숫자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, 두 자릿수 덧셈 뺄셈 같은 걸 다 하고 갔었어요. 근데 그거를 저희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뭐 엄청 얘를 뭐 조기 교육 시켜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 그냥 조금씩 남들 하는 대로 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서 하는 편이었어요. 왜냐하면 엄마가 뭐 시장 간다고 저를 데리고 나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안 따라가고 집에서 그거를 수학 산수 문제를 풀겠다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계속 숙제를 내달라고 그걸 하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그게 사람 성향이나 그런 걸 공부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주변에 그러니까 공부 쪽을 많이 했던 친척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 얘기를 하자면 저희 이모랑 외삼촌이 두 분 다 서울대 나오셨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런 걸 항상 듣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냥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도 늘 공부를 잘 했으니까 당연히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 되나 보다 뭐 그런 게 있었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는 이제 못 가게 된 거고 연대를 가게 된 건데 이제 뭐 꼭 서울대 가려고 했으면 뭐 과를 뭐 점수를 맞춰서 가긴 했을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연대에 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뭐 주변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자신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. 학교 수업만으로 가게 된 거는 그때는 저는 지방이라서 뭐 학원이 엄청 발달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제 수업하시는 걸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 듣는 거를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하고 시험 기간에 책을 공부한다기보다 아니 시험 공부를 좀 못했더라도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면 책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뭘 들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푼 문제도 있을 만큼 좀 열심히 들었어요. 그렇게 해서 학교 수업으로 그냥 계속 열심히 듣고 학교 수업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이 부분에서 공교육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계속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녀도 제가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
과학은 중학교 때만 몇 번 일시적으로 했던 것 같고 수학은 계속 제가 학교 진도보다는 한 2년 정도는 빨리 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도 한 2학년, 3학년 정도 수준이었을 때 입학을 했던 거고, 제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,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떻게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게 됐는데, 그때도 거의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수준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이제 중학교 겨울방학 때 또 정석을 혼자 그냥 풀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역량이 된다면 굳이 미리 배우지 않고 학교에서 그 학교 스케줄대로 배웠을 때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걸 왜 하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교사에 따라서 이거를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고 또 조금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데 계속 스케줄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. 근데 거기서 만약에 삐끗해서 내가 뭐 고1인데 만약에 뭐 지수랑 로그 함수를 하는데 그때 내가 조금 삐끗해서 그거를 못 배웠다. 그러면 수학은 이렇게 계단식이잖아요. 근데 이게 그게 안 돼버리면 뒤도 안 되고 계속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예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선행학습이 꼭 필수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약간 될 사람은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선행학습을 하는 것보다 예전에 기초가 안 됐다면 그걸 복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저는 계속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경시대회나 이런 거를 조금씩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국어는 국어 순화대회라고 뭐 맞춤법, 뭐 고유어 그런 거를 제가 6학년 때 했었고요. 수학도 했었고 과학도 중학교 때 나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거기서 뭐 엄청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것보다 조금 심화된 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입시로 치면 그런 입시에서 요구하는 실력 그런 게 좀 향상되는 계기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공교육의 그런 원래 스케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. 만약에 학원에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심화 과정이 있다면 학원을 다닌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 제가 지금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편집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. 제가 세 번째로는 본인 노력이라고 했었거든요. 그걸 했었나? 아, 열심히 하긴 했다고 했었나요? 그러니까 저도 계속 엄청 열심히를 했던 게, 그러니까 저도 원래부터 잘 하긴 했지만 계속 웬만한 시간을 다 공부에 썼었고 계속 열심히 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을 엄청 압축적으로 진짜 공부만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뭐 중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 그냥 문제를 푸는 둥 마는 뭐 푼다고 신용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든지 뭐 엄청 계획을 세워서 하는 스타일은 저는 아니었어가지고 뭐 대충대충 그냥 풀면서 그냥 딴 생각 한다든지 그렇게 흘려보는 시간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들 뭐 자기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나는 언제까지는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해서 뭐 어디를 갔다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사교육 없이 뭘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논의를 할 때 제가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교육은 되게 좋은 거고 사교육은 나쁜 거다. 약간 이런 이분법이 그런 게 좀 전제된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못한 학교에서는 되게 그러니까
다수가 한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. 그런데 공부를 원래 잘하는 사람은 그걸 다 따라갈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아니 선행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거의 복습하듯이 듣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자기가 타고나든 뭐 운동을 못하는 것처럼 학습에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교육이라는 게 뭐 엄청 어떤 뭐 영리 위주로 해서 어, 영리만 추구해서 실제 실력이나 기초랑 상관없이 뭐 일시적인 점수 상승만 목표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공부의 체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면 괜찮은 사교육이라면 분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거를 공교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사교육은 나쁘다 이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자기가 뭘 필요하는지 안다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찾아가는 것도 자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. 아 이거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 뒤죽박죽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. 제가 이거 지금 제가 진짜 핸드폰 이게 용량이 없어서 편집 프로그램을 해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했던 거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에 유튜브 이렇게 영상 보시면 여기 아래 칸에 글씨 적는 데 있거든요. 거기에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건 제가 보충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찍는 거는 이게 공부가 되게 싫은데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어디 대학이라는 간판을 따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저는 약간 인생 낭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굳이 그런 시험 스킬만을 키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내가 당장은 시험 점수가 조금 못 받을 수 있더라도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법, 정말 그렇게 무리 안 하고 하는 방법, 제가 했던 거를 과목별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에 국어랑 수학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공교육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국어는 뭐 책을 읽으면서 했었고 수학은 제가 계속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사회는 그냥 뉴스나 독서 했던 거를 통해서 거의 커버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건 좀 영어거든요. 근데 영어는 진짜 학교에서만 했는데 제가 영어가 제일 좀 자신이 없는 거 보면 공교육에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